저희가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그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갈비찜이 남아있었고 장굽은 한 모금도 비워지지 않았지요. 상견례를 시작한 지 겨우 10분쯤 되었는데 말이에요. 영호 씨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네, 벌써 가신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 전 영호 씨는 상견례 준비에 분주했어요. 장소는 민수가 추천한 전통 한우풍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정했지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던 영호 씨가 중얼거렸어요. 사돈 어른 입맛이 까다로우시면 어쩌나. 혹시 이런 음식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집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또 그렇게 걱정해요. 민수가 좋아하는 아가씨라면 부모님도 분명히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영호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그렇겠지.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은주 부모님께서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피하는 음식이 있으시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 부모님 진짜 편한 분들이세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지. 그래도 혹시 알레르기라도 있으시면 안 되잖아. 옷차림도 큰 고민이었어요.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짙은 감색 한복을 꺼내 입으며 영호 씨는 거울 앞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좀 촌스럽진 않아. 우리 집사람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뭐든 입으면 멋있어요. 진짜예요. 영호 씨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하,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거울을 보며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우리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차려입네요. 영호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가 결혼하면 우리도 새 출발하는 기분일 거야. 우리 집사람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와 은주도 상견례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민수는 회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요. 이제 너도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민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빠, 너무 감성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영호 씨는 넥타이를 곱게 메어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결혼은 큰 결정이란다. 너도 은주도 그리고 우리도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야 한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상견례 전날 밤 영호 씨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였어요. 좋은 분들이겠지. 그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은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은 분들이겠지. 민수가 힘들어지는 일은 없겠지. 상견례 당일 아침. 오늘 좀 떨린다. 영호 씨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 집사람이 웃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긴장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냥 편하게 해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편하게. 오늘은 우리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날이니까. 그는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상견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 같은 자리.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늦게 나타난 사돈 어른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저기 혹시 저분이? 영호 씨가 말끝을 흐리며 식당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청록색 등산복, 큼직한 배낭, 그리고 손엔 반짝이는 등산 스틱까지. 하하, 길이 막혀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활기차게 웃는 은주의 아버지예요. 민수는 순간 굳어버렸고 은주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영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다 멈칫했어요. 설마 저게 상견례 복장인가? 영호 씨 부부는 한정식집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대나무 장식과 한지 창문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공간이었지요. 영호 씨는 단잠한 감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은은한 꽃무늬가 들어간 베이지색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긴장을 감췄어요. 곧 민수와 은주도 도착했어요. 민수는 회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은주는 크림색 원피스와 단정한 재킷이었어요. 영호 씨는 손목시계를 힐끔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시간 맞춰 오시겠지. 그래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약속 시간 5분 전 식당 문이 열렸어요. 영호 씨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밝은 청록색 등산복 상의에 검은 등산 바지, 등에는 큼지막한 배낭, 손에는 접이식 등산 스틱. 하하, 오늘 아침에 가볍게 산 하나 타고 내려오느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활기찬 은주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 차림은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은주의 어머니는 단정한 검정 투피스를 입고 조용히 뒤따라왔어요. 이미 공기는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영호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최대한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주의 아버지는 배낭을 의자 옆에 툭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어요. 아이별 말씀을요. 요즘은 등산하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아주 좋습니다. 영호 씨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정말 저게 상견례 복장이라고. 바빠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온 건가? 은주는 아버지의 차림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빠하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말은 끝내 삼켰어요. 은주의 어머니는 낮게 속삭였어요. 여보, 좀 단정하게. 그러나 사돈 어른은 개의치 않는 듯 활짝 웃었어요. 이게 편해서 좋지 뭘. 영호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애써 미소를 유지했어요. 식당 직원이 차와 다과를 조심스럽게 내왔어요. 하지만 어색한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대화를 시도했어요. 사돈 어른은 등산을 자주 하시나 봅니다. 기다렸다는 듯 은주의 아버지가 반색하며 말했어요. 그럼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갑니다. 북한산 도봉산은 기본이고요. 산에 올라야 몸이 살아나요. 활기찬 그의 대답이 방안을 메웠지만 영호 씨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은주의 어머니가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듯 말을 덧붙였어요. 남편이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요. 오늘은 조금 바쁘게 움직였네요. 아, 그렇군요. 영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그때 은주의 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산도 안 타고 맨날 컴퓨터만 하지 않아요. 민수 씨는 운동 좀 해요.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저는 주로 헬스클럽에서. 헬스클럽? 그건 운동도 아니에요. 진짜 운동은 산에 올라야 해요. 그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어요. 민수는 표정이 굳었고 은주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은주의 아버지는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호 씨는 조용히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금 전까지 믿었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 같은 자리라는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색함이 감도는 대화로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런데 집은 누가 해줄 겁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조차 뜨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젓가락을 든 채 잠시 손이 멈췄어요. 이제 겨우 반찬 몇 젓가락 옮긴 자리인데 벌써 결혼 자금 이야기라니. 식당 직원이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상을 조심스럽게 내오며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어요. 나물 반찬과 갈비찜,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국이 차려진 상 앞에서 영호 씨는 한순간 그 따뜻한 음식 냄새에 마음이 살짝 누그러지는 듯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은주의 아버지가 입고 온 등산복 차림과 옆에 놓인 큼직한 배낭이 눈에 밟혔어요. 영호 씨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상견례는 두 가정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자리예요. 민수와 은주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양가 부모가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돈 어른, 은주가 참 밝고 성실해 보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자 은주의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다소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우리 은주는 IT 회사에서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랍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어려운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합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그게 뭔 일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돈만 잘 벌면 됐죠.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직설적인 표현에 영호 씨는 살짝 당황했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은주의 어머니도 부드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말을 보탰어요. 은주가 워낙 성실한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민수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IT 분야에서 바쁘게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는 대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가려 했지만 은주의 아버지는 곧바로 다른 화제를 꺼냈어요. 그나저나 민수 씨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은주 얘기로는 민수 씨네가 좀 잘 산다던데요. 질문은 지나치게 직설적이었어요.
영호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 우리 집사람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웠어요. 잘 산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부심 있게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러나 사돈 어른의 말투는 그 모든 삶을 돈으로 재단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영호 씨는 침착하게 그러나 마음을 눌러가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예전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아이들 키우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민수가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다행이지요. 사돈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식당 그거 진짜 힘든 일이죠. 저도 예전에 자영업 잠깐 해봤는데요. 요즘엔 자영업보다 그냥 월급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또다시 크게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그 소리가 식탁 주위로 어색하게 퍼질 때 영호 씨는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물론 사돈 어른이 일부러 무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가벼운 말투와 거리낌 없는 표현들이 자꾸만 신경을 건드렸어요. 은주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어요. 저희는 은주가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크길 바랐어요. 배인수 씨도 정말 듬직해 보여서 마음이 놓입니다. 영호 씨도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가 좀 조용한 편이지만 책임감은 강한 아이예요. 은주와 잘 어울릴 것 같아 저희도 기뻐요. 두 어머니 사이의 대화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영호 씨는 그제야 잠시 마음을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참 예의 있고 따뜻한 분이시네. 그러나 그 순간 은주의 아버지가 대화를 또다시 끊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결혼자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누가 집을 마련하나요? 상견례 초반에 꺼내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영호 씨는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와 은주가 이미 서로 상의하며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지만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이토록 직설적으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영호 씨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상의해서 잘 준비할 겁니다. 저희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려 합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럽고 중립적으로 말하려 했어요. 그러나 은주의 아버지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애들은 결혼도 늦게 하는데 우리 은주는 그래도 일찍 결혼한다 하니 다행이죠. 그는 또 한 번 큰 소리로 웃었고 영호 씨는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물론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자리는 웃고 떠들며 가볍게 넘길 자리가 아니었어요. 상견례는 두 가정이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정립하는 첫걸음이에요. 영호 씨는 다시금 자신의 상견례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서로를 살피며 정중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돈이나 집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는 세 번째 만남쯤에야 조심스럽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은주의 아버지는 그런 배려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긴장과 불안이 묻어나는 표정 속에 겨우 걸려 있었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말투에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은주의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에이, 뭘 그래. 다 가족들 사이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에 영호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혼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사돈 어른과 앞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민수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영호 씨는 사돈 어른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유쾌함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덜어낸 가벼움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는 가족에게도 손님에게도 예의와 존중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왔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할 때에도 작은 인연 하나에까지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돈 어른의 말투와 태도는 그런 그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처럼 사돈 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민수 씨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던데요. 그 순간 영호 씨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말았어요. 이건 단순한 옷차림이나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날의 상견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깊게 기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결정으로 이야기가 계속돼요. 민수야, 잠깐 나 좀 보자. 식사가 시작된 지
불과 10분. 영호 씨는 더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혼은 지금 멈추는 것이 맞다고. 상견례된 지 10분 남짓. 그 짧은 시간 안에 영호 씨의 마음은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주의 아버지의 태도는 단순히 등산복 차림이나 직설적인 말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두 가정이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긴 여정에 대한 예감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최우선으로 살아온 영호 씨는 결혼이 단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은주의 아버지의 태도는 그 조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민수야, 잠깐 나 좀 보자.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어요. 그는 은주에게 짧게 속삭였어요. 잠깐만.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식당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 끝 화장실 근처의 조용한 구석. 그곳에서 영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빠, 갑자기 왜요? 은주 아버지가 좀 자유분방한 것뿐인데.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은주를 사랑했고 그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꿈꿔왔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옷차림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저분의 태도는 우리 가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두 가정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도 해. 이렇게 시작하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그 말은 무겁지만 그 속엔 깊은 고민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민수가 상처받을까 염려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민수의 미래였어요. 영호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상견례는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자리였어요. 양가 부모는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를 나눴고 민감한 결혼 자금이나 집 문제는 몇 차례 만남을 거친 후에야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두 가정은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은주의 아버지는 그런 배려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 경계 없는 웃음소리, 무심한 태도는 영호 씨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은주와 함께했던 연애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민수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자 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래도 은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호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민수야, 나도 은주가 좋은 아가씨라는 건 알아.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두 가정이 함께 맞춰가야 하는 거지. 저분과 계속 부딪히면 결국 너도 은주도 지치고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는 오랜 세월 가족을 지켜온 사람의 무게와 부모로서 아들을 아끼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호 씨는 자신이 이 말을 꺼낸 순간부터 아들이 받을 상처와 혼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다시 자신의 상견례를 떠올렸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의 부모는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자신을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었던 그들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영호 씨의 가슴에 감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은주의 아버지의 가벼운 태도와 무리하게 느껴지는 말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깊은 고민에 잠겼어요. 그는 은주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내내 굳어져 있던 아버지의 표정을 느꼈고 은주의 아버지의 몇몇 농담이 자신에게도 불편하게 들렸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진심과 복잡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호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솟았어요. 민수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은주를 사랑해왔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부모로서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라 믿었어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민수를 위한 결정이야. 영호 씨는 여전히 은주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와의 가치관 차이는 너무 컸고
그 차이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상견례는 이제 막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민수와 함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이 결혼은 이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파혼 그리고 가족의 대화로 이야기가 계속돼요. 파혼 이후 시간이 며칠 흘렀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집안 풍경이 이어졌어요. 아침이면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했고 영호 씨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거나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고 그 자리에 조용한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 상이 차려진 식탁에서 우리 집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민수 아무 말은 없지만 괜찮은 걸까요? 영호 씨는 잠시 말없이 차잔을 들었어요. 따뜻한 차가 입안을 적시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수는 잘 이겨낼 거야. 그의 목소리엔 믿음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 화면에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은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스스로 놓아주기로 한 결심이 얼마나 아픈 선택이었는지를. 민수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어요. 힘들 땐 참지 말고 말해도 돼. 아빠는 늘 내 편이야.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도 또 기회가 오겠죠. 그의 말은 짧았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영호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어요. 이제 그는 스스로의 아픔을 견디고 다시 걸어가려 애쓰는 어른이었어요. 며칠 뒤 영호 씨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동네 산책에 나섰어요. 바람은 선선했고 가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빛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무 민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계속 들어. 우리 집사람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민수도 그걸 알아요. 지금은 아프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민수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그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힘든 순간마다 그는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때의 선택들이 모두 옳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가족을 위한 선택만큼은 항상 진심이었어요. 이번 결정 역시 그랬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한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 민수는 퇴근 후 아버지에게 노트북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새로 작성한 이력서와 팀 이동 신청서가 떠 있었어요. 아빠, 저 개발팀에서 데이터 분석팀으로 옮기려고 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영호 씨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곧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다, 민수야.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 한다는 게 벌써 대견하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이번엔 제가 제 미래를 정말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영호 씨는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어딘가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민수야. 내가 잘 가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은주에게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좋은 아이였어. 다만 우리 길이 맞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 아이도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 창밖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흐를 것이고 민수도 자신도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로 이야기가 계속돼요. 내가 너무 고지식했던 걸까? 영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창 밖으로는 어느새 깊어진 가을 햇살이 나뭇잎을 스쳐갔어요. 그는 며칠 전 상견례 장면을 또 다시 떠올렸어요. 청록색 등산복 차림에 큼지막한 배낭을 메고 성큼 들어왔던 사돈 어른.
그리고 너무도 거리낌 없던 직설적인 말투와 태도.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은 계속 무거웠고 그 결정이 옳았는지 자꾸만 되묻게 돼요.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영호 씨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스쳤어요. 1980년대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던 때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에는 말 그대로 조심스럽고 단정한 의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직접 떡과 한과를 준비했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반듯한 한복 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오셨어요. 그날 돈이나 결혼자금 같은 민감한 이야기는 입에조차 올리지 않았어요. 몇 차례의 만남과 신뢰가 쌓인 뒤에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어요. 민수가 종종 말하던 요즘은 다들 편하게 지내요라는 말이 귀에 맴돌아요. 아빠 요즘은 격식 차리는 게 오히려 어색할 때도 있어요. 민수의 그 말은 상견례 후에도 그의 마음속을 계속 흔들어 놓았어요. 등산복 한 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였을까? 내가 시대에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영우 씨는 은주의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분명 유쾌하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유쾌함이 상견례라는 자리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가벼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사람과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영호 씨는 마음속 의문을 꺼내놓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고지식했던 걸까? 요즘은 다들 좀 자유로운 게 자연스럽잖아. 우리 집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자유로운 건 좋지. 그렇지만 상견례 같은 자리에선 세대를 떠나 기본적인 예의는 필요한 거잖아. 은주 아버님이 조금만 더 배려하셨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갔을 거야. 그 말에 영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결정이 단지 격식에 대한 고집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영호 씨는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에 민수와 은주의 파혼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사랑만으로는 지켜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이란 두 사람이 아닌 두 가정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정성과 예의를 다했어요. 그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문득 영호 씨는 엄격했던 아버지를 떠올려요. 사람 사이의 예의가 삶의 기본이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속에 선명해요. 그는 민수에게도 그 가치를 전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격식보다는 편안함을, 형식보다는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며칠 뒤 영호 씨는 민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아빠가 너무 고지식했나? 내가 은주를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 단호했던 건가 싶어서. 잠시 침묵하던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빠, 처음엔 좀 속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빠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아버님과 계속 마주치면 분명히 부딪힐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 말에 영호 씨는 안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함께 올라왔어요. 민수야, 아빠는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 사이에 존중만큼은 변하지 않는 가치란다.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그 대화 이후 영호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는 혹시 구식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봤지만 결국 예의와 배려는 세대를 뛰어넘는 보편의 가치라는 확신을 다시 얻었어요. 늦은 오후 우리 집사람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는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 이번 일은 아팠지만 앞으로 더 나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집사람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리 민수는 좋은 아들이에요. 정말 민수답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예요. 그 말에 영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민수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지. 그 순간 상견례 날의 무게와 파혼의 후유증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으로 사연이 이어져요. 파혼 후 몇 주가 흐른 뒤 영호 씨는 민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고 식사 자리에서는 웃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곳에 아픔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영호 씨는 민수가 은주와의 이별을 쉽게 잊지 못할 거라 짐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그런 아들의 상처를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새삼 절감했어요. 매일 아침 민수가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집을 나설 때 영호 씨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래, 잘 다녀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단호했던 걸까? 그는 그저 민수가 다시 웃으며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래요. 민수는 파혼 후 말수가 줄었어요.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며 마음을 달래려 애쓰지만 집에 돌아오면 방에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어요. 영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은주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사랑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미래를 꿈꿔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견례에서의 갈등 그리고 본인의 결단은 그 모든 꿈을 단숨에 뒤흔들어 버렸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자책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루는 우리 집사람과 나란히 거실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가 너무 조용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우리 집사람은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민수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잖아요. 민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아프겠지만 분명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영호 씨에게 작은 위로가 돼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요. 결혼하기 전 잠시 짧았던 연애가 있었고 그 인연은 부모님의 반대 속에 끝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결국 지금의 우리 집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는 민수에게도 그런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영호 씨는 민수를 식탁으로 불러 말을 건넸어요. 민수야, 요즘 어때? 회사 일은 바쁘냐? 민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바빠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힘없는 기운이 묻어나요.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어요. 민수야, 상견례 때 아빠가 너무 단호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혹시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놀람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아빠, 괜찮아요. 처음엔 좀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은주 아버님과 계속 마주쳤다면 저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 영호 씨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민수야, 결혼은 네가 행복해야 하는 일이야. 우리 세대의 방식이 모두 맞는 건 아닐지 몰라도 아빠가 널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요.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다시 굳건해지고 서로의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나가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바빠지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가까운 산에 올라 숨을 돌릴 시간을 가져요. 영호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안도의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그는 민수가 아직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은주의 흔적을 품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늘 정성껏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며 작은 배려를 실천해 나가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밝은 얼굴로 말해요. 엄마 아빠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요. 정신은 없지만 재미있어요. 그 말에 영호 씨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요. 그래, 민수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겨요. 이제야 조금씩 민수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구나. 얼마 뒤 민수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해요. 아빠, 사실 은주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결혼이 그냥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요. 은주 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지만 아빠 말대로 우리 가족이랑 맞춰가기엔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아빠가 단호하게 말해주셔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영호 씨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수가 자신의 결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고마워요. 그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히 다독이며 말해요. 민수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좋은 인연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우리 집사람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속삭이듯 말해요.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네. 우리 집사람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요. 그럼요, 우리 민수는 참 듬직한 아들이에요. 분명 좋은 인연 다시 올 거예요. 그 말에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이제는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민수의 삶에 진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해요. 민수의 웃음이 그의 삶에 다시 온기를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주말 오후 민수는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요. 겉옷을 벗으며 주방에 있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요. 영호 씨는 조용히 아들의 표정을 살펴봐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디 다녀왔니? 아버지의 물음에 민수는 살짝 웃으며 대답해요. 회사 동료랑 점심 먹고 근처 공원 좀 걷고 왔어요. 그 말에 우리 집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영호 씨도 조용히 미소를 지어요. 그 표정 속에는 은은한 기대감이 담겨 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요. 아빠, 엄마, 그 요즘 자주 만나는 회사 동료가 있어요. 아직은 그냥 친구지만 같이 있으면 편해요. 영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봐요. 그래, 어떤 아가씨, IT 개발팀에 있는 친구인데 성실하고 말도 잘 통하고요. 저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우리 집 사람은 기분 좋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그래,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밥 한 끼 해도 좋겠네. 민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며칠 뒤 민수는 주말에 부모님께 그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요. 아빠,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그 친구랑 저녁 먹으러 같이 올 수 있을까요? 부담 주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인사 정도만. 영호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래, 오히려 잘 됐구나.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오라고 해라. 토요일 저녁 그녀는 단정한 복장에 미소를 지고 집에 들어와요. 예의 바른 인사와 조심스러운 말투에 영호 씨는 첫 인상부터 호감을 느껴요.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부모님에 대한 존경, 일에 대한 열정을 차분하게 들려줘요. 영호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나는 아다씨구나. 그날 밤 식사가 끝난 뒤 그녀와 인사를 드리고 나가자 우리 집사람이 조용히 말해요. 참 좋은 분 같아요. 민수랑 잘 맞는 느낌이야. 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녀와 조금씩 더 가까워져요. 함께 책을 읽고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때로는 야근 후 조용히 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영호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안도의 숨을 내쉬어요. 몇 달이 흐른 어느 저녁 민수는 부모님 앞에서 차분하게 말해요. 아빠, 엄마, 이번에 그 친구와 진지하게 사귀어 보려고 해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 보려고요. 영호 씨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요. 그래, 민수야, 이번엔 내가 정말 편하고 행복한 인연이길 바란다. 너도 많이 성숙해졌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그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도움이 됐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걸 많이 느꼈어요. 그날 밤 영호 씨는 우리 집 사람과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해요.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민수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우리 집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사람은 아픔을 지나야 어른이 되나 봐요. 이번엔 꼭 민수에게 좋은 봄이 되면 좋겠네요. 영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지자, 민수야. 그 누구보다 너를 아끼고 응원하는 아빠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민수가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따뜻한 미소를 지어요. 새로운 인연 그리고 따뜻한 시작으로 사연이 계속돼요. 초여름의 바람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치던 어느 날 민수는 부모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아빠, 엄마, 지연 씨 부모님이 조만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식사 자리 마련해도 괜찮을까요? 영호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요. 그에게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두 가정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무게 있는 의식이에요. 이전 기억이 스쳤지만 지연 씨의 태도와 성숙해진 민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민수야, 이번에는 우리도 마음 편히 진심으로 만나보자. 우리 집사람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여요. 서로 진심으로 대한다면 좋은 만남이 될 거야. 며칠 뒤 두 가족은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요. 지연 씨의 부모님은 단정한 복장에 차분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첫인상부터 영호 씨는 마음이 놓여요. 처음 뵙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인사,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듣고자 하는 태도. 모든 것이 지난번 상견례와는 전혀 달라요.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꽃이 피어나요. 지연 씨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해요. 민수 씨가 저희 딸을 참 잘 챙겨주더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두 분처럼 중심 잡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에 영호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해요. 저희도 지연 씨가 참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저희도 기쁩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 영호 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해요. 이번엔 다르구나. 이번엔 정말 괜찮겠구나. 민수는 지연 씨의 부모님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영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아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몰랐어요. 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해요.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넘어져야 더 단단해지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번엔 내가 선택한 인연이니 더 진심으로 아끼고 살아가길 바란다. 민수는 잠시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짧게 그러나 깊게 고개를 끄덕여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 어스름한 저녁 풍경을 바라봐요. 불 꺼진 거리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늦은 봄과 초여름 사이의 선선한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어요. 그는 조용히 우리 집사람에게 말해요. 이번엔 나도 마음이 편해. 지연 양 부모님도 따뜻한 분들이고 무엇보다 민수가 지금 정말 성숙해졌다는 게 느껴져. 우리 집사람은 조중히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럼요, 시간이 사람을 키우잖아요. 우리 민수도 지연 양도 참 좋은 아이들이에요. 며칠 뒤 민수는 부모님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말해요. 저희 정식으로 결혼 준비하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조심스럽게 하나씩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영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해요. 그래, 민수야, 결혼은 서두르지 말고 우리도 곁에서 함께 준비할게. 그날 밤 영호 씨는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던 시절 검소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날들. 그가 두 손으로 소중히 지키려 했던 가족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떠올라요. 사진 한 장을 들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민수야, 내가 뿌릴 가정도 이 사진 속처럼 언제나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이번엔 정말 축복받은 시작이 되게. 이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를 담아 따뜻하고 세밀하게 풀어냈어요. 영호 씨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새로운 희망을 응원하는 여정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가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가족의 따뜻함을 잊지 마시고 건강히 지내세요.